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를 매너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쑥 들어오려고 할 때 거기까지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상대를 매너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서 뒤로 밀리다가 이 매너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훅 들어왔으니까 매너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 자기 대문과 거실문과 안방문은 이건 자기의 이런 이 경계선이거든. 그래서 거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그때그때에 맞게 자기의 이렇게 경계선을 얘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죠?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면은 어때요? 꽤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선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상대에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방법을 일러주기. 그걸 연습시켜주기. 그게 이제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어렵지만 연습하는 관계가 뭐예요? 이 철을 단련할 때 이 철을 뜨겁게 달궈내듯이 어려운, 버거워. 그 상황을 직면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버거워요. 그렇지만은 그 비슷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버거워. 그래도 시뮬레이션으로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하고 연습 몇 번 해보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갖게 하고. 그렇죠? 이런, 이게, 그래서 시선이 이중잣대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 사람들은 보통 이중잣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경계선을 흐리게 보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진하게 보고, 다른 사람 경계선은 못 들어가고, 자기 경계선은 잘 침범당하는 사람. 너는 그래도 되고, 나는 그럴 수 없고, 이런 경계선을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경계선을 강력하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훅 먹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경계선은 침범이 안 되고 너의 경계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은 아주 무례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침범당하고 피해자로서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죠? 거기에서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악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악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잘 지킴으로 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는 이런 연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터득하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하나의 잣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건 남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남에게 적용하는 거는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남에게 허용하는 거는 나에게도 허용할 수 있고, 나에게 허용하는 것을 남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일관된 자기의 잣대를 만들어내는 거, 심리적인 잣대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실천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뭐죠? 균형이 잡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때를 그런 이제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일체의 세상하고 세상의 물건들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인연들을 바라볼 때 내 신구의 상호 플러스 이런 물질 환경이나 자연 환경 또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바라봅니다. 일체가 무상하다. 다 변한다. 그러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생주이멸을 하고 그리고 물질 세계는 성주괴공을 한다. 이게 다 무상의 흐름들인데 이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그 일체에 대해서 그 집착을 어떻게 집착을 해요? 항상 하기를 집착합니다. 내가 마음 준 것들은 오래가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 준 것은 오래가기를 원하는데 내 기대치를 벗어나면 나에게 고통이 올까 안 올까?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있으라고 하는 만큼 있는 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내 청춘이든 뭐든지 내가 있으란다고 있을 만한 것이 있는가요? 그럼 내가 움직이라고 하는 속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가? 내 예측 범위 안에 있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예측 범위를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벗어나면서 움직이죠. 일체가 무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항상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의 영역, 내 통제의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집착을 갖고 있으면은 고통이 야기된다는 거,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은 그 실체를 찾아보면은 실체가 없다. 우리는 실체가 있다에서 시작해서 실체가 없다는 데 도달합니다. 무아에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실체가 없으면 마음 줄 것도 마음을 붙일 자리도 마음을 줄 마음도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럼 어떻게 그 인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인연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업을 다스려 갑니다. 이렇게 내 업이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이중잣대가 하나의 잣대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무상고무아의 관법을 통해서 완전히 그릇이 정밀로워지고 아주 수준이 높아지면 정밀로워지는 거고 그거보다 수준이 약간 낮은 상태는 괜찮은 상태. 좀 이게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훌륭해. 하는 게 그것보다 이만하면 훌륭해보다 훨씬 이 높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말하면 샤오미에서 휴대폰을 만들면 좋아. 괜찮아. 그러다 삼성이나 애플에서 만들면 훌륭해. 이럴 때 이게 샤오미를 이렇게 애플이나 삼성 거를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호와 정은 레벨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철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정밀하거나 정밀한 그릇이 되거나 또는 그거보다는 약간 차등, 약간 다음 단계, 낮은 단계인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수다원이 되는 것과 사다함이 되는 것. 그러면 수다원과 사다함 사이에서는 수다원은 좋은 것, 사다함은 정밀한 것. 사다함하고 아나함을 비교하면 사다함이 좋은 것. 또 아나함이 정밀한 것. 아나함하고 아라한하고 비교하면 아나함이 좋은 것. 아라한이 정밀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아라한하고 연각하고 비교하면 또 그렇게 돼. 또 연각하고 이게 보살하고 비교하면 또 달라지고. 보살들하고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과 호는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변화를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밀하거나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마음속의 때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때와 더러움을 얘기할 때, 이게 때는 뭐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때를 제거하면 좋은 상태가 되고, 그 중에서 이 물들는 더러움, 잡아요. 옷을 세탁하는데, 겉대를 때라 그러면은, 속대를 더러움이라고 얘기한다 치자고요. 겉대, 속대. 마음에도 겉대가 있고 속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준 차이에 따라서 겉대와 속대는 점점 겉대, 속대가 이렇게 층차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마음속의 때와 더러움을 제거하면 그렇게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의 수행이 그대로 청정해질 것이다. 점점 청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청정한 신구의 삼억으로 내가 행복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 말이 되는데 탁한 오염된 신구의 삼억으로 나는 행복을 얻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기도 하고 염장을 지르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사탕도 하나 주기도 하면서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훌륭하긴 한데 그런데 성취될 가능성이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죠. 네. 자, 이제 굉장히 청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청정하고 인품이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타적이기도 한데, 사람이 예의를 모르고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오면 경계선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침범하면 뭐가 됩니다. 이렇게 일러줄 수도 있고, 물론, 이미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특별히 가져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가설방편으로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예의 있게 노크하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접촉하고 예의를 지키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존중하기. 이런 것들이 자비이고, 그런 것들 속에 지혜와 청정한 지혜가 작동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청정지혜가 작동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사람이 철을 단련하려 할 때 철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그대로 정밀하거나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마음속의 때와 더러움을 제거하면 그의 수행이 그대로 청정해질 것이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